네, 2023년 6월 15일 이정훈입니다. 국군 통수권에 대해서 제가 하나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오늘 5군단이 관할하는 5군단은 우리 군단은 로마자로 표시합니다. 로마자 1, 로마자 2, 3 아시죠? 그 로마자 5는 V자죠. 그래서 5군단 마크는 V입니다. 5군단은 승리의 5군단이라고 스스로 그러죠. 그 5군단 관할 지역에 승진훈련장이라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몇 차례 가봤습니다. 오늘 승진훈련장에서 역대 최대의 화력 경멸 훈련이 있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했습니다. 이 훈련은 오늘 하루만 한 게 아니라 며칠째 계속되어 왔습니다. 보도를 보신 분들은 얼마 전에 폴란드 국방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우리 국방부 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이 훈련이 있었다라는 보도를 며칠 전에 보셨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승진훈련장에서 한미연합군이 거대한 공지기동 전투를 연습했습니다. 이 훈련은 2023 연합합동화력경멸훈련이라고 명명했는데, 원래가 건군 75주년 1948년 대한민국 정부를 만들고 난 다음에 8월 달에 만들고 바로 국군 조직법인가를 만들면서 국방경비대가 육군으로, 해안경비대가 해군으로, 그 다음에 공군을 그 이듬해 만들어서 우리가 군이 출범을 했죠. 그리고 그러니까 원래가 건군 75주년, 그 다음에 1953년도에 전쟁을 끝내면서 정전을 하면서 우리가 미국과 한미동맹 조약을 맺습니다. 한미동맹 70주년. 그래서 이걸 기념해서 이런 연습을 했고요. 원래는 박근혜 대통령이 임기 4년 만에 탄핵을 당해서 그렇지, 탄핵을 당하지 않고 정식 임기를 채웠으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는 선거는 작년에 하는 게 아니라 작년 말에 해서 올해 초에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을 하죠. 그래서 건군 75주년 이거랑 같은 해에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매년 5년 단위 대통령 임기마다 우리는 거대한 군사 퍼레이드를 해왔습니다. 원래 10월 1일 국군의 날에도 이 75주년이기 때문에 상당한 시각 행진이 있을 예정입니다. 이걸 기념해서 이렇게 열린 것들인데 이건 뭐 도화 방송에 다 나왔고 하니까 보셨을 겁니다. 윤 대통령은 방명록에 강한 국군이 지키는 평화라고 적었다. 그 다음에 뭐 쭉 둘러봤다 등등입니다. 네. 이정석 국방부 장관이 같이 지켜봤고요. 그 다음에 윤 대통령은 소총 드론을 둘러보며 드론 킬러로 사용할 수 있겠느냐 등에 상당히 관심을 표현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윤 대통령이 이걸 참관하는 동안 이북은 오늘 동해안으로 지금 시간이 8시 한 반인데 5시쯤에 동해로 탄도미사일을 쐈습니다. 북한이 공격적으로 나오고 있죠. 네. 우리 훈련에 대항한 거다라는 해석도 있는데 그들은 그들의 프로그램 따라 움직입니다. 자, 지금부터 하나씩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런 행동을 거의 안 했죠. 그 사람은 친북파니까, 아주 문제가 많은 사람이니까.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통수권자입니다. 통수권자라고 하는 거는 육해 공군의 총사령관입니다. 이게 참 재밌는데 이 중대장부터 대대장, 연대장, 여단장, 사단장, 군단장, 그 다음에 지작사령관, 육군 같은 경우, 해군은 뭐 작전사령관, 그 밑에 함대사령관, 전단장, 그 다음에 함장, 뭐 쭉쭉 내려가죠. 정장, 이런 사람들. 공군 같은 경우는 편대장, 대대장, 비행단장, 그 다음에 뭐 전투사령관, 작전사령관, 이런 사람들은 공통점이 뭐냐? 사령관, 커맨더입니다. 그러면 육군에 쭉 전투부대, 육해공군에 전투부대가 있고 그 위에 가장 최상급자를 참모총장이라고 하는데 참모총장은 커맨더라고 하지 않습니다. 참모총장은 참모들의 우두머리, 이걸 참모장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는 총참모장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참모총장이라고 불러주는데,
이 참모들이 참모장이 참모들을 이끌고 사령관을 보필합니다. 그럼 사령관은 누구냐? 대한민국 대통령입니다. 대한민국 군대는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군대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을 대표하는 대통령이 사령관입니다. 그래서 육군, 해군, 공군의 사령관은 총사령관은 대통령이고 참모총장은 참모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고요. 육해 공군을 전쟁을 하게 되면 이걸 세 개를 합쳐 같이 쓰게 됩니다. 이때 만드는 것이 전투사령부입니다. 이 일본군은 과거 청일전쟁, 러일전쟁, 그 다음에 중일전쟁, 그 다음에 2차 대전을 할 때 그때는 공군이 없고 육군하고 해군만 있을 텐데 둘을 합쳐서 대본령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영국은 2차 대전 때 육군과 해군을 합쳐서 연합참모부라는 걸 만들었었고 연참, 미국도 연합참모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둘을 딱 합친 거를 같이 쓰는 거죠. 이걸 통합전투사령부라고 합니다. 이 통합전투사령부의 최고사령관은 누구냐? 그것도 대통령입니다. 왜? 국민의 군대를 지휘하는 거는 국민의 대표인 대통령이 해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나중에 고민을 하는 게 총사령 육해공군을 다 합친 부대의 연합참모부 사령관이 있는데 대통령하고 충돌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연합참모부를 합동참모본부로 바꾸면서 총사령관 개념이 아닌 의장 개념으로 바꿔버립니다. 그리고 통합전투사령부를 지금 11개인가 따로 뒀을 거예요. 한 개의 통합사령부를 두게 되면은 그 사람이 대통령이기 때문에 여러 개를 두고 여러 개를 대통령이 골고루 지휘하는 쪽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합참이 있지만 합참은 대통령한테 아까 육해공군 참모총장이 참모장으로서 참모를 이끌고 대통령, 사령관인 대통령을 보좌하듯이 합참의장도 합참 조직을 갖고 대통령을 보좌합니다. 그러한 대통령은 11개의 통합전투사령부를 지휘하는 총사령관을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세계적인 민주화 군대가 되면서 대한민국도 그런 시스템으로 따라가고 있는데 문제는 미국은 전 세계를 다 상대하는 군대다 보니까 11개의 통합전투사령부를 뒀는데 대한민국은 한반도 정부만 담당하거든요. 그래서 전구가 하나다 보니까 통합전투사령부를 하나를 두자라는 이론 때문에 합참의장이 통합전투사령관을 경하면서 대통령의 참모를 경하는 이런 모순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쉽게 이걸 얘기할 때 대통령이 딱 있고 거기서 군령권은 합참의장을 통해서 쭉 내려간다. 군정권은 참모총장을 통해서 내려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군령권이라는 게 바로 통합전투사령관인데 그걸 합참의장이 쥐고 있어요. 이건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대통령이 직접 통합전투사령부를 지휘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합참의장이 지휘하고 있다. 이거는 현재 큰 문제는 없지만 민주주의에 위반된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굉장히 이거는 군사 그 다음에 정치, military and politics, politics and military 폴밀 게임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단일한 군사령관을 두면 매우 위험합니다. 이건 민주주의의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군령권을 합참의장한테 주고 있는 시스템은 문제가 있다. 우리도 몇 개의 통합 전투사령부가 있거든요. 즉 서해를 지키는 서방사라고 하는 조직이 있고 작긴 하지만 국군 화방사라고 하는 조직이 있고 또 몇 개 사령부가 있습니다. 그렇게 쪼개놓고 총사령관을 대통령이 하면서 합참의장의 보필을 받아야 돼요. 그런 쪽으로 바꿔야 됩니다. 전면전이 일어난다면 대한민국에서 어떤 전쟁이 일어난다면 합참은 군령권자이지만 아무 힘을 발휘 못해요. 그때는 한미연합사가 직접 북한하고 싸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합참의장은 우리 전군 총사령관이긴 하지만 실제로 전쟁이 일어나면 총사령관을 못하고 한미연합사령관이 합니다. 그럼 평시에만 총사령관인데 평시에 작전하는 거는 북한하고 전면전이 아니기 때문에 이 작은 전투를 대비한 통합전투사령부를 몇 개 만들어 놓으면 됩니다. 제가 이 말씀 왜 드린가 하면 대통령이 지금 저런 훈련 가시고 이런 훈련 보시면서 군에 굉장히 관심을 표현하는데 통수권자로서 자기의 권리인 통수권을 본인이 갖고 있으라는 얘기입니다. 합참의장이 행사하도록 맡겨놓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이건 좀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미국이 2차 대전을 치르면서 이제 민주주의를 지키면서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 통합전투사령부를 만들고 그 다음에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육해 공군을 하나에 묶어놓지 않고 쪼개놓는 합동군 시스템으로 쭉 갑니다.
그러다가 냉전이 치열해지니까 이게 군사만으로 나라를 지키는 게 아니라 외교, 그다음에 무역, 통합적으로 민간 사이드 다 봐야 되는구나 싶어가지고 그게 1950 몇 년도인가 아이젠하워 때인가 NSC를 만들고 국가안보보좌관을 설치합니다. 트럼프 때 볼턴이 굉장히 유명했었죠. 더러운 페어리 해픈드 그 사건이 일어난 그 방이라는 책을 썼던 바로 그 볼턴. 그러면서 민간의 안보 전문가가 들어서 대통령의 안보 보좌관을 합니다. 근데 그도 아무리 전문가라도 군과 외교 안보 문제를 혼자 다 하는 게 아니에요. 대통령한테 건의만 할 뿐이고 대통령이 하는 겁니다. 자, 우리도 그런 본따 갖고 국가안보실이라고 하는 거를 박근혜 때인가 만들었을 겁니다. 지금 안보실장이 있습니다. 그 밑에 1, 2차장이 있어요. 그 미국의 안보보좌관은 철저하게 자기 안보 아이디어를 대통령한테 건의만 하지 본인이 결정을 안 합니다. 근데 우리는 현재 안보실이 거의 결정을 하고 군을 개혁하고 어쩌고 한다는 걸 다 하게 돼 있습니다. 이건 뭐냐? 대통령이 행사해야 되는 통수권을 안보권을 안보실장에게 위임하고 있다. 이거는 중대한 민주주의의 허점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좀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민간까지 포함한 모든 외교 안보 정책을 총괄하셔야 되고 우리 군을 전체를 이끄는 걸 스스로 하셔야 됩니다. 현재는 이걸 합참의장이 갖고 있고 이걸 안보실장이 갖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현재 문제는 없지만 이게 언제 문제가 되는가 하면요. 막상 지금 이제 이번에 대통령이 쭉 보시면서 이번에 화력 경멸 훈련에서도 뭐가 나왔는가 하면 북한이 먼저 핵을 쓸 때를 상정한 훈련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북한을 경멸하는 북한이 핵 쓰는 거를 두드려 잡은 다음에 북한을 경멸하는 훈련이 있어요. 일부는 북핵 미사일 위협 대응 및 공격 격퇴를 하고 2부는 반격 훈련으로 됐는데 북한이 핵 미사일을 쏘려고 할 때 거기에 대해서 우리 킬체인을 가동하라라는 선제 타격 명령을 합참의장이 내릴 수 있다고 보십니까? 매우 어렵습니다. 이건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내려야 되고요. 국가안보실장이 그 결정을 할 수 있다. 못합니다. 대통령이 해야 됩니다. 대통령은 계속 국가안보 문제하고 군 문제에 직접 개입하셔야 됩니다. 지금 제가 일부 훈련을 가서 자세히 보지는 않고 오늘 딴 데 갔다 왔는데 이 북핵 미사일 위협 대응 및 공격 격퇴 훈련이 제대로 된 건가를 잘 보셔야 돼요. 여기에 허점이 있습니다. 반격 작전은 제대로 할 겁니다. 북한이 핵을 쏘려고 할 때 핵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걸 때려라는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은 합참의장은 자기 위에 대통령이 없으면 명령을 내릴 겁니다. 대통령이 있기 때문에 못 내리고 안보실장도 역시 못 내립니다. 왜? 자기 위에 대통령이 있으니까. 이게 뭔가 하면 텍사스 안타처럼 결정을 할 사람이 3사람이나 있기 때문에 아무도 못 내려. 대통령은 맡겨놨으니 알아서 하겠지. 천만의 말씀. 결정적인 순간에 안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통수권을 행사해야 되고 우리 안보권을 행사하셔야 됩니다. 저는 대통령이 이번에 승진훈련장 가셔갖고 이거 하신 거 참 잘했습니다. 근데 북한이 지금 꼬박꼬박 대응하고 있거든요. 저것들이 언젠간 덤빕니다. 어떤 미사일을 딱 세웠을 때 물론 미군이 저거 쏘는데 동해로 간다라고 알려주면 우리가 때릴 필요는 없겠지만 모를 수도 있습니다. 저게 정말 우리한테로 올지 모르잖아요. 그 때릴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합참의장이나 안보실장은 안 합니다. 대통령이 하셔야 됩니다. 대통령이 항상 이걸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이걸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군이 정권을 지지 않으면서 대통령이 스스로 결정해서 역사적 책임도 지는 겁니다. 이게 이번 훈련의 핵심으로 윤 대통령이 이해할 사항입니다. 즉 대통령의 통수권을 합참의장하고 안보실장에게 위임하지 마라. 그리고 두 분은 결정적인 순간에는 역사를 보게 되면 이분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자기 위에 상급자가 있기 때문에 결심을 안 해요. 대통령이 해야 됩니다. 이거는 역대전쟁, 고대전쟁도 보게 되면 임금이 결정해야 싸우지 지휘관들은 회피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북한이 꼬박꼬박 대들고 이런 상황에서 또 우리 통일부가 잘했지 않습니까? 북한에 대해서 손해배상 개성연락사무소 파괴한 거에 대해서 내고 따박따박 갑니다. 가기 때문에 남북관계는 점점 경색되고 치열해질 겁니다. 이때 북한이 아차하는 순간 때려야 되는데 결정을 대통령이 할 수 있도록 하시라. 그리고 지금 한중관계도 싱하이밍, 이재명이 개입해갖고 싱하이밍이 날뛰어갖고 엉망진창이 돼 있죠. 여기 대통령이 저희 싱하이밍이 원색이야?
이놈의 자식 한마디 했잖아요. 여기 중국이 미안합니다 하고 싱하이밍을 데리고 가면은 문제가 끝나지만 그대로 두게 되면 우리는 페르소나 농그라타로 추방을 하면서 한중 관계가 굉장히 예민해집니다. 예민해지면 질수록 외교부 책임자들은 결정적인 걸 안 하려고 그래요. 왜? 자기 위에 대통령이 있으니까. 지금 대통령이 어떤 상황이냐? 북한 문제에 있어서 본인이 고독한 결정을 내려야 되고 한중 관계 외교에서도 고독한 결정을 내려야 되는 상황으로 왔습니다. 저는 대통령이 싱하이밍 문제에 대해서 직접 거론하지 않기를 원했는데 이미 거론해 버렸고 외교부는 혹시나 한중 관계를 나중에 자기 대사로 갈 수도 있고 할 때 그쪽에서 싫어할까 봐 이미 안 나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참 외교부의 문제예요. 그래서 대통령은 이 고도의 결정을 해야 하는 단계로 지금 들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통수권자의 입장, 외교권을 행사하고 군권을 행사하고 하는 것에 대한 고독한 책임 혼자 져야 되는 단계로 가기 때문에 이 통수권을 직접 행사할 준비를 하셔달라. 왜? 북한이 꼬박꼬박 대들고 중국도 대들기 시작할 겁니다. 이재명도 대들 겁니다. 이재명은 검찰이 잡으면 되지만 두 사람은 대통령이 잡아야 됩니다. 통수권자의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